세상을 살다 보면 어이없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괜히 젊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죠. 예전에는 존중받던 경험과 연륜이 어느 순간 꼰대라는 말로 치부되는 현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더 무시당합니다. 속으로는 저 친구 참 싸가지 없네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냥 웃어넘긴 적 있지 않나요? 하지만 오늘부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품위를 지키면서 딱 한마디로 기선을 제압하는 비법. 알아보기 전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람들이 왜 무시하는지 생각해 볼까요?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무시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가족끼리도 심지어 직장에서조차도 은근히 무시당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문제는 상대방의 말보다도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기분이 나빠지는 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면 더 이상 그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왜 무시하는지, 그리고 그 심리 뒤에 숨은 진짜 이유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기가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조건을 바탕으로 타인을 쉽게 깔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돈이 많다는 이유로, 혹은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스스로 우월하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을 하찮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대개 상대방이 자신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 요즘 세상을 모른다며 함부로 말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깔보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깁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자신이 더 낫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사람 첫 번째로 나이로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연차가 높은 50대에서 60대 직원들이 후배들에게서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일하세요? 라거나 요즘 세상에서는 그런 방식 안 써요 같은 말을 들으며 마치 낡은 존재처럼 취급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젊은 직원들은 자신이 최신 기술을 알고 있다는 우월감에 빠져 있지만 정작 실전에서 경험이 부족해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더 앞서 있다고 믿고 나이 든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일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자신도 똑같이 무시당하는 입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사람 두 번째는 돈으로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타인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없으면 말도 섞기 싫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며, 경제적 약자를 깔보는 사람들은 돈이 곧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인격적으로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보다 반드시 더 똑똑하고 성실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부모에게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부를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며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결국 주변의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워지고 자기보다 더 부자가 나타났을 때 오히려 스스로 위축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사람 세 번째는 사회적 지위로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높은 직급에 있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자신이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일반 대중을 깔보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직급이나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는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지금 높은 곳에 있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내려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존중과 관계이지만 권력을 가진 순간에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타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그 권력을 잃게 되었을 때 자신이 과거에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외면받으며 똑같이 무시당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모든 사람은 언젠가 무시당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젊다고 돈이 많다고 높은 직급에 있다고 해서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깎아먹는 일입니다. 진정한 우월함은 겸손함과 존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본인이 불안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경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남보다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합니다. 본인이 진짜 우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상대를 낮추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존감이 낮고 불안감이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단점을 찾아내 비난하거나 자신이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며 상대를 깎아내립니다. 남을 낮춰야만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본인의 불안함을 더욱 크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친구나 지인 사이에서도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삶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자신보다 더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시기하며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넌 아직도 그 회사 다녀? 그 정도 능력이면 더 좋은 데로 이직할 수 있지 않아? 이 말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말을 하는 친구는 정작 본인도 대단한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이직을 고민하면서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본인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회사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나한테 맞는 부분도 많아서 쉽게 떠나기 어렵더라고. 이직도 좋지만 지금 환경에서 내 강점을 키우는 것도 방법이지.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더 이상 쉽게 무시하지 못하고 본인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비난이 부질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 간에도 이러한 심리는 자주 나타납니다. 부모가 자녀를 깎아내리거나 형제가 서로를 비교하며 무시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넌 왜 그렇게 소극적이야?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라고 말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말은 단순한 조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부모 본인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성공하지 못하면 본인이 부모로서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 자녀를 계속 다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히려 자녀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부모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자신의 불안감을 인정하고 자녀를 깎아내리는 대신 격려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넌 내 방식대로 충분히 잘하고 있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만의 속도로 가면 돼.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불필요한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원래 무례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세상을 살다 보면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습관처럼 굳어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무례한 것이 아니라
본래 성격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무례한 행동이 문제라는 인식조차 없으며 오히려 당당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타인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합니다. 남을 존중해야 한다는 개념이 희박하며 상대가 기분 나빠하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솔직함과 직설적인 태도가 미덕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례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를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친구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넌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그렇게 살면 뭐가 남겠어? 그 나이 먹고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 이런 말들을 장난처럼 던지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례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솔직한 것이 좋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 신뢰를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말을 해도 상대가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에게 더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하지만 오히려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원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상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반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기보다 내가 어떤 태도를 유지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시를 당했을 때 보이는 반응에 따라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오히려 내 입지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를 당하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이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위축되는 모습을 보일 때 더 우월감을 느끼고 무시하는 태도를 지속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시를 당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무시를 당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 무시를 당하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하게 되면 오히려 내 이미지만 나빠지게 됩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자극해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 반응을 이용해 상대를 더 깎아내리려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후배가 선배에게 무례하게 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리님,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일하세요? 요즘 그런 거 다 자동화하는데요.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너보다 내가 더 오래 일했어.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후배는 오히려 더 비웃거나 역시 구식이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화를 내는 순간 내 위치가 더 낮아지고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기회를 잃게 됩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화를 낼수록 오히려 쾌감을 느끼고 더 심하게 무시하려 합니다. 따라서 무시당했을 때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차라리 냉정한 표정으로 단호하게 반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무조건 침묵하고 참는 것. 무시당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참는 것도 좋지 않은 대응 방식입니다. 물론 일부 상황에서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참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계속 침묵하면 상대방은 나를 더욱 만만하게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 모임에서 한 친구가 나를 계속 깎아내리는 말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센스가 없냐? 옷도 너무 촌스럽고.
이럴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으며 넘긴다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해도 가만히 있네? 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도 똑같이 무시하는 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시를 당했을 때 침묵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갈등을 피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나를 더욱 약한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상대방이 내 반응을 보며 계속 같은 태도를 유지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순간에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상대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 무시를 당한 후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시당한 후 내가 더 노력하면 인정받겠지라고 생각하고 상대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거나 상대의 기대에 맞추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는 오히려 이 사람은 내가 무시해도 내 눈치를 보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더 우월한 위치에서 행동하게 됩니다. 네 번째, 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주는 것. 무시를 당했을 때 똑같이 상대를 무시하며 반격하는 것도 좋지 않은 대응 방식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방법도 결국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시적으로는 속이 시원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더 강한 태도로 나올 수도 있고 불필요한 갈등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남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한마디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법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는 듯하지만 동시에 내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아, 그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내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는 말입니다. 상대는 더 이상 쉽게 반박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말을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견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내 생각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상대가 계속해서 무시하는 말을 반복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한두 번의 대화로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무시하거나 비꼬는 말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마디를 더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대화를 계속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시하는 태도를 지속하면 대화가 단절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은 보통 상대방이 계속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이런 한마디를 듣게 되면 상황을 다시 고려하게 됩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자존감을 흔들릴 필요 없으며 불필요한 감정 소모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무례한 말을 들었다면 적절한 한마디로 상대의 태도를 돌아보게 만들고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상처받기보다는 그 순간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세요. 남의 시선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과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강한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깎아내리려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내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그 길은 충분히 가치 있는 길이다. 당신의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